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 영적 안내자인 스캇 팩.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는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끊임없이 피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완전한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스캇 팩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한 표본이라고 믿는 것.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적 성격 장애의 한 특수한 변이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인간의 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심리 문제는 바로 여러 가지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악하다라는 말보다 그것을 더 잘 표현할 단어가 없거든요. 그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 인간을 그저 자기 이익의 도구로 보고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은 악마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장기간 심각한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를 점점 하찮게 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르시시스트 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악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나르시시스트들을 사악하게 묘사해 봤자 결국 그들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힘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악한 존재로 취급하면 할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더욱 힘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여기고 뿌듯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악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은근히 떠받드는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모술수가 뛰어난 계산적인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엉큼한 조무래기에 가까운 미성숙한 인간들, 정신연령이 매우 낮은 갓난아이 같은 아주 유치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악하게 묘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과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우리에게 나르시시스트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며 그들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의 괴로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을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의 악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더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 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캇 팩은 선과 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악이란 인간의 안 또는 밖에 존재하는 생명이나 생명성을 죽이고자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은 그 반대다. 선은 생명과 생명성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제 채널을 오랜 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빅터 프랭클이 한 바 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었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심리의 발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선과 악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 앞으로 의미를 찾는 인간들의 사명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은 선으로, 의미를 채우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악으로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과 생명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전문가 한 사람의 말을 더 인용해 볼게요. 조던 피터슨 또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최악의 죄가 순전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라면 선은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과 악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겉모습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입으로 선한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것일까요? 아니요. 선과 악은 생각보다 더 심오한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들만 가지고 쉽게 선과 악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선과 악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내는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선하게 포장하는 데 능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손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손에 악한 것이 주어지든 선한 것이 주어지든 다 악하게 사용합니다. 교훈도, 충고도, 조언도, 농담도, 칭찬도, 선물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우리가 충분히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속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발판 삼아 활개를 치고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겉모습, 즉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목숨 걸고 관리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만만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 있는 에코이스트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그 손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왜 둘로 나누어서 대립시키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로만 나뉘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과 에코이즘은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스펙트럼으로 봐야 해요. 사람마다 나르시시즘과 에코이즘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에코이즘이 강할수록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귀중하게 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심지어 악한 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한 것조차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적질과 침묵, 비난, 분노, 심지어 거짓말과 가스라이팅까지 에코이스트의 손에 들려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즉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면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수단과 도구가 악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카펙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윤리적인 원리들 가운데 가장 큰 원리인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말의 보편성을 애누리 없이 믿고 싶은 유혹이 나에게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인간 역사에 더 큰 살상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필요했고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았던 순간들이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런 결론에 마음이 못내 불편하고 꺼림칙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온전한 이타심과 날카로운 지성이 존재할 때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C.S. 루이스의 경우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여 본 후에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사람이 아닌 한 도덕법을 초월할 수 없다. 즉,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여 본 후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사람만이 경우에 따라 도덕법을 초월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한 번 더 내세웁니다. 사태가 긴급하며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일종의 레버리지로만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라는 이 예외적인 방식이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나르시시스트들,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결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사고와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내용까지 다루게 되었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언급된 책들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나 세상은 복잡한 곳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게 되죠. 누군가가 피해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섣불리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판단을 보류하고 신중하게 증거물을 찾고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려 애를 쓰게 됩니다. 진실은 깊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각자가 다 과학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 나르시시즘이 존재한다는 것,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여러분은 세상을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라면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쉬게 해주고 잘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접하고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마인드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느낄 때쯤, 그때쯤에는 아마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실 거예요. 나르시시즘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영향력을 가져야겠다. 한마디라도 더 내 생각을 세상이 듣도록 만들어야겠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에코이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한 명이라도 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공정하고 진실한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 존재해 주십시오. 영향력이 클수록 더 좋겠지만 작은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구나, 진실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선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작지 않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고귀한 가치를 지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의식에, 그 생명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스카펙은 악의 심리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늘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의 남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을 쓴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심각하게 취급하도록, 그리하여 인간의 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도록 독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하여, 인간의 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건드리는 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제 채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르시시즘과 인간의 악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얻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